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 왜 경력자만 선호할까에 대해서 좀 인간 본연의 그 이기심 그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 개발자도 뽑아서 이제 양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대학생 할인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 대학생인데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저는 약간 뻔뻔한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이 되게 어, 이렇게 염치가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패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할인해주는 주체는 사실은 그 뭐 술집이건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겠죠. 근데 그런 곳들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지. 학생 할인은 사실 학생 당사자가 저 대학생인데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되게 뻔뻔한 행동이죠. 그 상대방이 그거 하고 말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건 상대방 할인해 주는 주체가 하는 거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제 신입 개발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평균적으로 금방 이직을 해버리고 더 좋은 기업에 가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기업의 돈을 통해서 미숙할 때 스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넌센스인 게 기업은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채용한 거지 성장을 시키려고 채용을 한 건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 물론 이제 둘 다 이기적이니까 기업도 이기적이고 이제 개인도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왕이면 돈도 받고 경력도 쌓이고 성장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고용을 했으면 그만큼 일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부분에서 조율이 된 게 기업 문화를 잘 만들어서 성장도 할 수 있고 기여도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기업은 이렇게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신입 개발자는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고 기업 입장에선 손해만 보는 구도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제 근로자들 자체가 이기적이라서 자기의 성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은 이제 팀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윗선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작은 팀들은 팀장들이 누구를 고용할 때 더 큰 입김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사급이 있어도 결국엔 그 팀장이 팀장 재량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 친구를 채용을 해서 제 팀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이사급들도 그래? 그럼 네가 책임질 거지? 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최악의 안 이상은 이사보다는 그 팀의 팀장들이 되게 훨씬 더 그 입김이 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일을 할 때 뭐 어떤 기업에서 그 팀의 분이 마음에 들면 저도 그냥 군미필인데도 막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가지고, 22살인가? 한두 살 때 그때 어떤 부장님이 그 팀의 팀장이셨는데,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 윗선은 사실 밑에 디테일까지는 신경을 잘 못 쓰니까 대부분 팀장인데, 팀장도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괜찮은 팀원을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신입을 안 뽑죠. 그리고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직을 이직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경력자 선호도 기업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전에 기본적으로 법인세 21%에 부가세 10% 정도를 내요.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하던 아니면 월급을 줬을 때 그 소득세는 개개인이 또 내고.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이. 제가 부자도 아니고 뭐 제가 그렇게 잘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거가 좀 문제라고 보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 21% 부가세 10% 이렇게 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냈는데 뭔가 또 사회적 책임을 더 하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기업이 모든 기업이 막 그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대기업 정도? 대기업 정도는 근데 대기업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거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나라를 견인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느냐? 뭐 그렇지도 않잖아. 삼성 같은 기업 보면 신입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을 텐데도 꾸준히 뽑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이 이상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더 쪼면 어떻게 되냐면 조세피난처로 가버려요. 옛날에 보면은 프랑스 갑부기업 세금 피해 외국으로 속속 탈출, 프랑스 갑부기업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우니까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못 살게 굴면은 다른 나라로 그냥 떠나버려요. 세금 폭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자. 그럼 이 기업이 되게 잘못한 건가? 라고 보기에는 애초에 굳이 이 나라에 충성을 할 필요가 없죠. 글로벌 기업들은. 조세 피처감, 그러니까 글로벌 본사들이 IT 기업 글로벌 본사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베케트 빌딩은 페이스북 유럽 본사로 큰 주목을 받았다. 유럽 본사들이 다 아일랜드에 있는 이유가 그 세금이 괜찮아요. 세금이 꽤 괜찮습니다. 그 과세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여야죠. 아, 그러면 뭐 기업이 돈도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 탐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때문이고 주식시장에는 개개인 여러분들 같은 모두가 포함된 그런 분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해서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우리한테 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기업이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건 주식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라는 거죠. 건지 이제 그게 되게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기업은 어떻게든 길을 찾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게 기업을 쪼면 다른 나라 도망간다고. 넥슨이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세금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빡치는 포인트가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모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결국에는 어떤 회사를 다니든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생겼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좋은 기업을 다녀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데 그런 기업 다녀도 결국은 내부에 불만이 많고 저도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있는 사람들 또 네카라구배당토에 있는 그런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다 불만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다녀도 불만이 무조건 생기거든? 그러면 누구나 불만이 많을 거면 이왕이면 안정적인 경력자를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기적인데 거기서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백종원 씨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지만, 이게 되게 앞에서 농가를 살린다, 물 살린다, 뭘 살린다, 그렇게 되게 선해 보이고 멋진 사람도 사실은 뒤에 보면은 자기 이속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저는 세련되고 되게 멋진 사람을 볼 때 약간의 방어막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후드를 팰지 모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백종원 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완벽하다. 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방송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많이 보고 또 방송 쪽에서 좀 그런 작가들이 조작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해서 조작하는 것도 많이 나왔고 뭐 트루마쇼라고 막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사에서 어떻게 맛집을 만들어내고 얼마의 견적을 내고 이런 것도 있고, 무속인들도 옛날에 한창 나올 때 그 피를 받고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홍보가 돼서 용한 사람처럼 홍보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나는 무속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지고 엄청 부자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되게 이런 카르텔들이 되게 많습니다. 출연료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신문 쪽에서 저희가 제안받은 것도 뭐였냐면, 무슨 무슨 몇 대 기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00만 원을 주면은 기사를 써주겠다 해가지고, 무슨 일보에서 무슨 시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되게 좋은 기업으로 홍보해주고 막 뭐 그런 것들, 언론사에서 막 300만 원인가 달라 그러던데,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나중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 하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1차원적으로 믿으면은 결국엔 안 좋구나. 지금 사회현상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게 맞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들이 많긴 해요. 지금 중국도 음식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걸로 되게 말이 되게 더 많고 더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런데, 그 어디까지 우리가 더 바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메타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팀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받는 연봉이 정말 높은 연봉이고 그런 연봉을 받아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경력자 못지않게 더 뛰어나야 된다. 왜냐면 나 같아도 비슷한 실력이면 경력자를 선호하지 너희들을 선호하진 않는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의식도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런 피해의식을 항상 없애요. 왜 자꾸 회사 가서 배우려고 하냐고. 내가 성장하는 거지. 그 안에서 업무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솔직히 뭐 어디서 누구한테 알려달라 그럴 건데 팀장한테 알려달라 그래? 왜 자꾸 사수한테 어쩌저쩌고 해달라 그래? 자기가 알아서 배우는 거지. 사실 그냥 편하게 배우고 싶은 거 아닌가? 사수들은 개고생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잖아. 저만 해도 누구한테 그렇게 배운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내가 삽질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수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되게 훌륭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내가 사수 탓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배우면 나중에 사수 탓 존나게 해요. 근데 저 옛날에 20살 때 사수가 있었는데, 사수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뭐 과장님들이었는데, 근데 막 되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막 이상한 피해식 가르치고, 무슨 어떤 언어가 무슨 더 훌륭하고 그렇지 않고 막 이딴 거나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거는 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수든 뭐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징징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이고 뭐 이런 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유형의 타입들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고요. 이렇게 감성적인 걸로 유명한 나라가 남미가 있죠.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도 되게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더 잠재 능력이 되게 좋은 브라질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죠. 원래 인도보다 원래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서 브라질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도 막 엄청나게 이제 퍼주기 정책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서민들 위주로 그런 걸 달래주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복지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복지 예산을 쓰는 거는 대중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어도 나라 자체로는 베네수엘라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면 이게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국민들한테 너무 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라고 해서 아예 복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감성적으로 모든 걸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사수 같은 것도 의무도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거죠. 사수분이 가르쳐주면 좋지. 근데 사수가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학생들이
학생들 여러분들 팀노바 뭐 팀원들이나 졸업생들이 이 친구들이 막 되게 바보들도 아니고 고연봉자고 엄청 잘 나가고 나름 이제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막 그 저격하는 글도 많이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글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너무 그제 연봉이라는 게 아주 달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감정적인 거 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개발자면 그냥 뭐 실력으로 조져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열심히 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냥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뭐 개천에서 용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개천에서 살지 않아도 모두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아실 텐데 군대 가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벌점 하나 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군대 나오면 아무것 그러니까 훈련소 같은 데서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하나가 진짜 소중해서 막 친구 어떤 애들이랑 뭐 내기를 하든지 뭘 했을 때 초코파이 한두 개로 어떤 화폐처럼 막 교환하거든. 그럴 땐 되게 소중한 초코파이가 나와서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그러잖아. 지금 뭐 월급 받고 초코파이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면은 그 안에서도 튈라고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북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